불안하지 않는 제품을 또 불안하지 않은 서비스를 내면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게 시대정신이 되고 있어요. 불안한 걸 불안하지 않게 하자. 세상이 초거대 어떤 변화를 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디지털 대변혁이 있다. 자, 오늘 이현웅 교수님과 이제 김작가 TV가 처음으로 특집 코너 하나 준비를 한 거잖아요. 네네. 어떤 코너인가요?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김작가 TV가 주로 이제 경제 관련된 그러한 주제로 많이 얘기하지만, 맞습니다. 기왕이면 경제가 사실은 여러 그 사회적 변혁, 아니면 정치, 문화, 역사까지 포함해서 떼어내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같이 보자. 특히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인류 역사상 정말 처음으로 초거대 어떤 변혁을 현재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고 또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하나씩 짚어보자. 이런 뜻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출판한 그 책 예정된 미래 네 가지 뉴노멀과 제사의 길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러한 거대한 어떤 변혁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농업사회를 거쳐서 산업사회를 거치고 이제는 디지털 사회로 대전환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 인류가 드디어 정말 장수를 하게 되면서 고령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개와 또 맞물려서 불평등 사회, 그것도 아주 특별한 어떤 양극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우리 인류가 처음 맞는 그러한 어떤 대전환을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따져보자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따져만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거냐, 그 대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기업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것을 저는 제사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 됐든 어떤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제4의 길, 이제 디지털 사회, 고령 사회, 양극화 사회, 기후위기, 이 네 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 이제 디지털이고 또 이제 주 교수님을 모신, 이게 첫 바다가 또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분이 제일 잘 우리 그 프로그램에 잘 맞을까. 사실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기왕이면 지금 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업에도 계시고 정부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동시에 또 현재 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된 그러한 어떤 정부의 그런 어떤 정책을 또 직접 관여해서 이제 수립도 하시고 직접 집행하는 일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분을 모시면 좀 더 종합적인 그러한 얘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모셨습니다. 주 교수님께서 김작가 TV 촬영장에 처음 들어올 때 이제 삼국지에 간우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아니, 풍채가 너무 좋으셔서 이 교수님과 제가 둘이 함께 남자들끼리 덤벼도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거야. 아니, 저는 지금 옆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 지금 제가 왜소하게 느껴가지고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왜 아니, 체격도 좋으시고 혈색도 좋으시고 그래서 이거 제가 많이 딸리는구나. 저도 제가 관상하면 예전에 한관상이라고 했는데 단독 카메라 잡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바로 단독 카메라 좀 잡아달라고 했는데 안 잡아주셔서 제가 굉장히 속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주 교수님께서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강연 같은 걸 한번 준비해 오셨을 텐데 좀 어떤 이야기가 될까 한번 시작해 주실까요? 그래요. 오늘 정말 이렇게 김 작가님 또 이 교수님 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가 아주 대변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요새 강연도 많이 하고 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워낙 요즘 대한민국이 어떤 면에서는 단군 이래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진짜 배가 고픈 걸 알면서 오늘은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걸 걱정하던, 그래서 흔히들 얘기해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한 60대 이상 분들은 후진국에서 태어나셨고, 그다음에 지금 젊은 40대 정도는 중진국에서 태어났고, 지금 1, 20대는 선진국에서 태어났다. 이럴 정도로 이 우리나라가 눈부시게 이제 발전해왔고, 이 발전은 정말로 우리 그 부모님 세대부터 엄청난 이 희생과 노력과 눈물겨운 노력,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노력을 속에는 항상 내 자식은 좀 더 나보다 나은 나라에 살게 해주고 싶다. 저도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오늘날까지 왔다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부족함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근데 그에 반면에 또 한편으로 또 많은 걱정이 있죠. 요즘은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또 어떤 면에서 가장 또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과거에가 네네. 절대적 빈곤 시대였으면 지금은 네. 상대적 빈곤의 네네네. 시대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하다 하기도 어렵고 그런 이제 상황에 우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풍족한 세대다 보니까 세상의 변화에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전만큼 이렇게 예민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하는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요새 젊은 분들을 만나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 정말 이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때 우리 잘못 대응하면 정말 이게 완전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완전히 정말 세계 최고 기업가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자동차 경주를 하면 직선 도로에서는 순위 변경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직선 도로에서 초월할 수 있을까요? 다 비슷비슷한데 항상 순위 변경은 곡선에서 커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변화가 굉장히 많은 시대에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해서 정말 우리 엄청나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가 정말 더 잘 되게 하려면 정말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모든 국민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이해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나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라 얘기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회사 얘기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조직 가정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는 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를 알아야 그렇죠. 그래야 대응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세상. 예, 그리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4의 길이라고 하시는 것도 세상이 바뀌는 데에 대한 대응하는 길이 뭐겠냐. 맞습니다. 네,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우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모든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서 오늘 이 방송은 좀 끝까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바뀌는 속도와 범위와 규모가 전무후무합니다. 아마 나중에도 없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당연히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모든 게 한꺼번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 바뀌는 시대이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초변화, 대전환 시대다 이렇게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변화가 보면 우선 변화의 가장 촉발되는 지점이 기술의 변화에서 시작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이게 특히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AI 기술 같은 게 요즘 챗 GPT라든가 지금 많이 열풍인데 이런 그래서 AI가 사람을 대체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술의 변화가 너무나 이제 광속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싱귤레리티라고 특이점이라고 하잖아요. 그 특이점이 기계가 이제 인간을 앞지르는 그야말로 인간보다 어서 기계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지금 곧 오고 있다. 어떤 분은 이미 왔다. 어떤 분 오고 있다. 이런 가지 이제 논란이 많은데 그게 바로 이제 기술이죠. 기술이 워낙 발전하면서 모든 걸 다 바꾸고 있는 거가 중요해서 지금은 기술 패권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미국하고 중국이 기술 갖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미래 패권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기술을 모르면 기업도 못하고 국가도 운영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개인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가면 AI 모르면 이제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게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이 잘 안 쓰는 못 쓰는 사람을 대체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살려면 그런 기술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변화의 중심이고 그게 이제 산업을 다 바꾸고 있고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사람이 또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서 기술이 바뀐 게 아니라 기술이 바뀌면서 사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저희 좀 기성세대만 해도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세대예요. 우리 스마트폰을 어떻게 쓸까를 배우는 세대죠. 근데 지금 젊은 어린 세대들은 스마트폰이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자연스러운 하나의 생활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이 체득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런 세대하고 그 이전 세대하고는 완전히 생각 자체가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철학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뀐다는 게 엄청난 변화의 또 핵심입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기술의 변화 때문에 사람이 바뀌니까 사람이 이제 소비자들이 다 바뀌고, 기업 같으면 이제 소비자가 바뀌고, 또 자기 직원들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업 못 하는 거죠. 국민도 바뀌고, 그러면 국가 경영이 되겠습니까? 모르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게 이제 사람이 바뀐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도 자본주의가 지금 모든 경제의 하나의 가장 기초적인 뭐 시장 중심의 혁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너무 또 시장 중심, 혁신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해부와 해브낫,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간격이 점점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회 양극화라고 하죠. 사회 양극화가 되면 사회가 존속할 수가 없어요. 사회가 깨져버려요. 역대로 지금까지 나라가 망할 때는 항상 양극화가 심할 때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게 사회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에요. 제일 잘 사는 나라지만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도 긴장하고 뭐 코로나 문제 때문에 막 폭동이 일어나는 게 코로나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 촉발이 돼서 그 소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들의 간격이 벌어진 거를 거기에 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이 자본주의 자체가 또는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가 위기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대체하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잘 운영해 왔는데 자본주의조차도 또 변화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소위 포용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 양극화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냐. 사회의 지속 가능성. 그게 굉장히 뜨고 있으면서 요새 사회적 가치, 뭐 이런 게 지속 가능성 얘기거든요. 사회 지속 가능성. 그 너무 막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회사는 돈 벌지 말고 뭐 사회적 가치 챙겨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ESG라고 하는 요즘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그래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환경의 지속 가능성.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거냐. 사회가 점점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사회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거냐.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지금 ESG 경영도 다 바뀌고 있고, 그래서 정부 정책도 바뀌고 기업 정책도 바뀌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또 다 바꿨고, 그리고 또 기후 위기가 또 이게 엄청난 위기가 이제 요즘 탄소 배출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제 지구 온난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열대화, 지구가 이제 끓고 있다. 지구가 뭐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보일링이다 할 정도로 지금 특히 올해 아주 정말 전 세계가 몸살을 겪고 있고요. 기후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탄소 중립 문제도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우리 국민들께서 탄소 중립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이게 엄청난 자기 생활에 엄청난 압박이 옵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을 안 한다는 얘기는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시면 안 돼요. 그게 다 탄소입니다. 겨울에 난방 빵빵 떼면 그거 탄소 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소비에서 세계에서 인당 소비가 세계 탑5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다시 얘기하면 바깥에 나가보시면 여름에 에어컨 빵빵 틀면서 문 닫아놓고 있잖아요. 손님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는 나라는 별로 없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기후위기도 대응하려면 바로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결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것 뿐이지, 직결되고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 또 러시아까지 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러면서 전 세계가 평화 시대에서 신냉전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완전 진영 논리죠. 이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한국이, 미국에서는 안보를 제공하고 있고, 핵우산 같이, 특히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안보상에 항상 유혹을 받고 있는데, 그걸 지켜주는 거는 일단은 우리 핵을 갖거나 아니면 핵을 가진 미국이 우리 우산을 이제 보호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현재는 지금 후자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미국과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또 수출과 관계가 깊은데, 이런 것은 우리 입장에선 중국하고 미국이 좀 잘 지내야, 그렇죠. 그래야 우리는 같이 좀 잘 되는데, 만약에 이게 완전히 적이 돼서, 야, 한국, 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어디 편에 있을 거야? 이러면 우리는 굉장히 난감해지죠. 이게 실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당신 누구 편이야?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걸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에 그 다른 쪽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안보에도 정치에도 직결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뭐 무역 전쟁, 기술 전쟁, 뭐 자원 전쟁, 뭐 금융전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한꺼번에 온 적은 역사 이래 없었어요. 또 앞으로도 아마 있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이 초변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가 정말 될 것 같고요. 이건 국민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우리 알고 이걸 대응해야 우리 개인도 살고 국가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기술이 촉발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이제 디지털 기술이라서 디지털 기술을 잘 알아야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을 하자는 게 하나 있고요. 근데 이제 디지털 대전을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AI를 뭐 전문가처럼 해야 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따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린 대전환, 그러니까 소위 아까 기후위기를 대응해서 지구를 살려야 우리가 뭐 이제 살 수 있는 거니까, 인류가. 그런 면에서는 뭐 미국도 없고 중국도 없고 한국도 없고 다 전 세계가 같이 협력해서 지구를 살려야 되겠죠.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문명 대전환, 소위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지금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도 완전히 다 바뀌었고, 우리 다 배달 뭐 원격으로 다 하고, 뭐 우리도 회의도 원격으로 하고, 또 우리 이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전 세계가 의료가 좋아지니까 점점점 이게 수명이 늘어나요. 근데 지구는 한계가 있는데 전부 다 이 고령화가 되니까 이 고령화되는 사회를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그 사회에도 어떻게 우리가 전환해야 운명이 갈 거냐 하는 문제라든가, 또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가 양극화되는 문제도 나타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운명의 대전환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대응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이 이거 잘하면 살 거고요. 이거 못하면 죽고, 또 기업도 모든 기업들이 이거 잘하면 살고 죽는 거고요. 개인도 똑같아요. 이게 세 개 잘하면 사는 거고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놈이 전부 다 모아지는 게 이 두 가지 요즘 핵심 방향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는 디지털화고, 결국은 디지털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디지털화가 뭔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모든 걸 지속 가능성에다 맞춰야 되는 거죠.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지구가 한계가 온 거죠. 사회도 한계가 온 거고. 그래서 그게 그런 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모든 핵심에다 두고 이제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정신이, 두 가지 방향성이 요즘에 전 세계가 정부의 정책, 기업의 정책, 뭐 모든 게 전부 다 이 두 가지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제 제가 기업들한테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모델이죠. 그 비즈니스는 꼭 기업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도 일종의 경영이잖아요. 그렇죠. 개인도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정부나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이 변화라는 게, 그 모아진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입장에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기계 중심으로 지금 많이 기술 중심으로 많이 갔다고 하는데, 아마 4차 산업혁명도 5차 산업혁명으로 간다면 다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인간 중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게 앞에서 얘기한 디지털화, 지속 가능성 맞물리는 얘기예요. 사람 중심이 안 되는 순간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지속 가능이라는 게 사람 중심이라는 거가 되면서, 그럼 사람이, 우리 세계인이 도대체 요새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걸 얘기해 주는 좋은 슬로건이, 올해 1월 달에, 2023년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우리 매년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인 CES가 열립니다.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는 게 라스베가스에서 1월 달에 열리는데, 그게 이제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인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우리 세계의 기술의 방향 또는 세계의 그 사회의 방향이 뭐다는 거를 제시해주는 좋은 하나의 그 장소예요. 그런데 이번에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슬로건이 바로 모두를 위한 휴먼 시큐리티라고 했는데, 제가 일부러 영어로 말씀드린 거는 휴먼 시큐리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인간 안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가 라고 우리나라 신문에서 1월 달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느낌이 안 오잖아요. 인간 안보라는 거에 대한 느낌 오세요, 우리 김 작가님? 아니요. 인간 안보, 이게 무슨 말이지? 개인정보 같은 건가? 그러니까 인간 안보란 말을,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 아니고요. 훨씬 쉽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7가지의 안정, 이걸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보건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불안이 생겨버렸어요. 이 바이러스 문제다. 뭐 앞으로 이게 팬데믹이 또 오는 거 아니야? 뭐 요즘도 이제 다시 이제 또 이 마스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마찬가지. 다 불안한 거죠. 불안하다가 핵심이에요. 모든 세계인이 불안해요. 첫 번째로 보건에 대해서 불안해요. 두 번째로 식량에 대해서 불안해요, 이제. 왜냐하면 점점점 아까 얘기대로 지구 온난화 같은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농토도 없어지고 하면 금방 인구는 늘고 식량은 줄면 뭐 다 전부 다 굶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뭐 아프리카는 많은 기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식량이 불안해요. 먹는 게. 그다음에 환경이 불안하고요. 세 번째로. 네 번째는 커뮤니티가 불안해요. 이 지역사회, 이 가정, 뭐 이 전부 다 이 가정 파괴될지도 모른다. 우리 이미 벌써 지역사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뭐, 왜냐면 너무 나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체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정치적인 자유. 이런 문제가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뭐 아까 얘기한 신냉전으로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인 내 어떤 그 안전도 요즘 뭐 미국 같으면 뭐 어디 가면 뭐 총격 금방 막 일어나고 이게 대체 어디 가도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인 불안. 뭐 이런 문제를 이런 7가지가 다 불안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시큐리티는 안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를 불안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아, 되게 살기 힘든 시대네요. 네. 정말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시대정신이에요. 이게 세계인이 불안하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게 해줄 거냐. 그걸 기술로 한번 해볼까? 기술혁신으로. 그게 CES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기업도 성공하려면요. 소비자를 불안하지 않게 하면 돼요. 소비자가 많이 불안하니까 불안하지 않는 제품을 또 불안하지 않은 서비스를 내면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게 시대정신이 되고 있어요. 불안한 걸 불안하지 않게 하자. 그게 이제 또 성공하려면 정부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국민이 불안하죠. 네. 다 불안해. 지금 어느 나라 국민이고 막말하고 다 불안합니다. 세계가 다 불안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재밌는 게 이번에 CES 2023 이제 올해 CES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CES는 항상 기술만 얘기했습니다. 신기술이 뭐다. 이게 올해 신기술이다. 이게 뭐 첨단 기술이다. 뭐 했는데 올해 뭐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건 다 줄이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올해는 획기적인 변화가 이 기술을 알겠는데 이 기술을 어디다 쓰는 거야? 기술의 목적이 뭐야? 기술의 그러면 아까 얘기한 우리 그 불안한 걸 해소해 주는 거야? 우리 삶을 좋게 하는 거야? 우리 삶과 관계없는 기술을 그거 필요 없다. 이제 이런 거가 이제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내년 지금 CES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제 구체화시킬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세계인들이 원하는 게 지속 가능한 사회 5가지를 원해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원하고 건강한 사회를 원하고 스마트한 사회를 원하고 편리한 사회죠. 그 다음에 또 안전한 사회, 성장한 사회를 원하는 거죠. 5가지가 목표예요. 이게 사회의 비전이고 이거를 이루는 것 방향으로 모든 사회 그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기업의 것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자. ESG도 요거하고 딱 맞물립니다. ESG 2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 거고요. S가 건강하고 스마트하고 안전하고 성장하는 사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꼭 인권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셜의 진정한 의미는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ESG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G는 이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좀 투명하고 의사결정을 잘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미래의 패러다임이다 하는 얘기고 사실 우리 이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의 제4의 길도 결국 정리해보면 이걸 어떻게 이룰까요? 하는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아직 다 못 읽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서문만 봤는데 그 얘기하고 맞물리는 얘기입니다. 너무 안 보신 거 아닌가요? 서문밖에 안 보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나면 이제 보시지 않을까. 저 서문 보면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문만 보셔도 전체 내용을 다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과 너무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이제 드리면 좀 구체적으로 저는 뭐 디지털 쪽에 관련해서 얘기 좀 해라 하고 저로 올라가셨으니까 디지털 전환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전환의 그 전환의 핵심은 뭐 여기 4차 혁명 이런 건 좀 뭐 산업에만이 아니라 산업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에도 그렇고 다 적용되는 건데 뭐 그런 건 차치하고 4차 혁명 우리나라에서 4차 혁명이라는 말만 쓰지 해외 나가면 4차 혁명이라는 말은 소위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쓰질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무조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 디지털화. 근데 디지털화의 핵심은 연결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디지털화를 할 때 AI,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디지털 전환이 뭡니까? 하면 흔히들 얘기하시는 게 AI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AI 이전에 AI는 데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데이터는 연결돼 있지 않으면 데이터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데이터라는 거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사실들을 현재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데이터는 그 한 군데에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우리 많은 사람들의 그 데이터를 모아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으려면 연결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연결과 이제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잖아요. 이제 사람들은 다 전부 스마트폰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집도 다 인터넷 연결돼 있고 공장 모든 게 다 요새는 이제 집 바깥에서 집 안에 있는 우리 강아지가 지금 잘 놀고 있는지도 다 볼 수 있고. 그렇죠. 저는 해외 나가거나 하면 그 집에 집사람 같이 가면 저희 강아지 어떻게 있나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봐주고 하고 하니까 이제 하지만 요놈 잘 있나 하려면 다 전부 다 그 원격으로 그 보고 지금 강아지가 잘 지내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이라는 것이 데이터라는 건 그냥 이런 숫자 데이터만이 아니라 아까 화면, 화상 이것도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소리도 데이터고 위치도 데이터고 모든 게 다 데이터죠. 그래서 이 연결이 되면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요. 그 데이터가 워낙 많아지면 사람이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초지능, 소위 얘기한 초지능 컴퓨터가 분석하면서 그게 AI가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제가 이제 제 의견 약간만 좀 드리면, 기왕이면,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을 넘어서 디지털 대전환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그냥 디지털 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핵심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가 우리 인간 간의 초고속 스피드로 서로 교환을 하는 그러한 어떤 혁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작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3차 산업혁명, 어떻게 보면 1980년대, 90년대부터 시작했던 그런 어떤 ICT 혁명,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 I가 바로 인포메이션, 바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드디어 컴퓨터라는 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게 이제 서로 정보가 전달되는 그러한 기술 혁명이었고, 요즘에 와가지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 자꾸 붙이는데, 그게 사실 해외 나가면 거의 쓰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많이 쓰는데, 그게 제가 이제 그걸 해석을 한다면, 그 첫 번째의 그 ICT 혁명이 몇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그 ICT 플러스 혁명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을 정말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지능까지, 어떤 지적인 어떤 능력까지 보완하고 대체하는 그러한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현재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디지털 대전환이고 디지털 대혁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혁명, 디지털 대전환 다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그 디지털 그 혁명이나 디지털 대전환이 핵심은 연결과 데이터와 그 다음에 지능. 특히 이제 사람의 지능 플러스 인공지능.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가 사실은 디지털화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고, 그렇죠. 데이터가 안 나오면 의미가 없고, 아무리 AI 잘해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디지털화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이제 그 프로세스나 모든 이제 우리 생활이 그런 연결과 데이터와 지능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부가가치도 생기고 하는 거라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 의미하는 거고요. 간단히 좀 구체적으로 좀 재밌게 말씀드리면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디지털 혁명,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개인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대량 생산 시대 때는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업하고 소비자하고가 연결이 안 되니까 샘플로 시장 조사를 해요. 그죠? 내년에는 경향이 빨간색이 유행할 것 같다. 바지가 긴 바지가 유행할 것 같다. 짧은 바지가 유행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그걸 대량으로 이제 뽑아내죠. 그게 이제 과거 스타일인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연결되다 보니까 소비자하고 회사가 연결이 돼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김 작가님 오늘 뭐를 네이버에서 쳐다봤는지, 뭐가 관심 있었는지, 무슨 뭘 살려고 하셨는지, 오늘 어디 가서 식사를 해볼까 하고 식당을 찾았는지 다 나와 있죠.
네이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말로는 뭐냐면 구글은 다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런 그 데이터들을 5천만이 어떤 한 데이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빅데이터에서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김 작가님한테 맞는 거, 우리 이 교수님한테 맞는 거, 그걸 별도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맞춤화, 저희 커스터마이제이션 또는 개인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품도 다 개인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도 개인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맞춤형 제품, 맞춤형 서비스, 요새 맞춤형 의료, 맞춤형 교육, 맞춤형 요새 금융도 맞춤형이잖아요. 은행도 전부 다 요새는 똑같은 상품 안 줘요. 당신한테 A라는 분한테 맞는 상품 권하고 있고, B라는 분 맞는 상품을 권하고 있지, 에브리바디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는 흔히들 얘기하는 조준 사격을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취향 저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의 취향을 저격한다. 젊은 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예전에는 그냥 대량 살포식이었다면 이제는 취향 저격을 하는 시대로 바뀌는 게 연결의 힘입니다. 연결이 되면서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그렇게 취향 저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려면 관련된 기술이 많아요. 이제 뭐 센서부터 뭐 IoT, 데이터, AI, 뭐 블록체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이걸 어디다 쓰지? 아까에도 이 목적이 뭐지? 기술 그 자체보다 기술을 어디다 쓰려는 거야. 그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이러한 그 디지털 혁명 기반의 그 비즈니스 모델 혁명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이제 성공 여부에 기업도 또 국가도 또 개인도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오늘 먼저 드리고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그 세상을 바꾸는 제사의 길을 정말 우리 주 교수님 모시고 시작을 하기를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교수님 말씀을 무료로 들으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정말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초거대 어떤 변화를 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디지털 대변혁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디지털 대변혁뿐만 아니라 어떤 그린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가 국가도 기업도 그리고 개인도 살아남지 못한다. 더더욱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어떤 디지털화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생각을 하고 국가를 경영하고 또 기업을 경영하고 또 개인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어떤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